자, 왔어요. 오늘 무려 두 번째 고민이 DM으로 왔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번에 제 고민 상담 영상을 좋게 봐주셨는지 또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DM으로 고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오늘은 그 고민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를 좀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민은 사연도 좀 길고 그리고 제가 할 말도 좀 길 것 같아서 잡소리를 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같이 읽어보시러 가시죠. 고민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뽀꿍님. 저는 28살 직장인입니다. 여자친구를 계속 만나야 할지 고민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랑 여자친구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제 고민은 여자친구의 심한 언행에 대한 고민입니다. 여자친구가 저한테 하는 심한 언행에는 주로 심한 욕설, 내가 너 사귀어 주는 거다, 너 관계 존나 못한다, 중간중간에 싸워서 헤어질 때마다 자기가 사귄 게 너무 억울하다고 돈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또 여자친구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너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 말에 흔들려서 다시 또 만나고 헤어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번은 그 친구가 개인 남사친 집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보내온 사진에서 옷을 갈아입은 걸 봤습니다. 아무리 개인 남사친이지만 남사친 옷을 아무렇지도 않게 갈아입는 걸 보니 화가 너무 나서 이건 아니라고 하니 개인 남사친인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너 그거 의처증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헤어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만난 기간도 길고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기도 해서 헤어지고 나니 못해준 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만난다면 서로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존재가 되어 이젠 진짜로 그만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친구는 또 저밖에 없다, 결혼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런 한마디에 저는 또 흔들리고 맙니다. 제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제 여자친구, 계속 만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아직 여자친구가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잘 읽어봤고요. 자, 이야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제가 처음에 유튜브에서 뭔가 사연을 받아서 이런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을 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뭔가 결론을 내리지 말자. 내가 답을 정하지는 말자. 왜냐면 특히나 이런 문제에서는 저는 일방적으로 한쪽의 사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사실 둘 다 앉혀놓고 들어봐야죠.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근데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사연자 분께서 보내주신 고민을 그냥 단순히 읽고 이거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고민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답이 있어요. 본인한테 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사연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어디에다 털어놓으면서 해소가 되는 뭔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답에 대한 확신도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제가 답을 가능하면 내리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신 여러분들도 뭐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단순히 사연자님의 입장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연이 너무 스펙타클하고 익스트림하고 어메이징해서 읽으면서도 약간 좀 뭔지 모를 답답함이 너무 느껴졌어요. 지금 제가 아는 영어 단어를 다 쓸 만큼이요. 글에 적힌 대로 사실이라면 분명히 여자친구분께 문제가 있죠. 욕설도 하시고 너랑 사귀어 주는 거다. 세상에 사귀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봉사하세요? 예? 서로가 서로를 선택해서 좋게 만나는 거지, 누가 사귀어 주고 헤어지고 나서 누가 억울하고 이런 게 어딨냐 이 말입니다. 예, 사귄 것도 서로의 선택인 거고, 안 좋게 끝을 맺더라도 그거는 그냥 서로의 선택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사귀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처음에 고백받을 때 거절을 못 하셨어요? 예? 칼 들고 고백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각자의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건 참 별로네요. 아, 이게 뭔가가, 무슨 말인가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참 삼키는 게, 영상이니까 좀
자제를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사연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대목이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싸워서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를 반복하셨는데 헤어질 때마다 자기가 사귄 게 너무 억울하다고 돈을 요구했답니다. 여기 사연에도 적혀 있었어요. 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셨나요? 그러니까 줬대요. 헤어질 때 돈을 줬답니다. 기가 차죠. 네, 근데 얼마를 주셨나요? 그러니까 헤어질 때마다 100에서 200 사이의 돈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주셨고요. 근데 뭐 다시 만나게 되면 그 돈은 돌려줬다고는 합니다. 그렇다고는 하는데 뭐 돌려줬든 말든 뭐 어쨌든 금전적 피해가 없는 건 다행입니다만 헤어지고 나서 억울하다고 돈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상식적이지가 않죠.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헤어지고 당연히 헤어짐이란 거에 좋은 헤어짐은 거의 없으니까 다들 상처를 입잖아요. 모두가 헤어질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상상했던 첫 모습과는 당연히 헤어질 때 모습은 다르겠죠. 근데 뭘 억울해서 돈까지 받을 게 있냐 이거야. 그럼 정식으로 소송을 거세요. 예? 그렇게 받아내세요. 아니 헤어졌다고 해서 만남이 끝났다고 해서 돈을 받을 것 같으면 도대체 애인 대행이랑 다른 게 뭡니까? 예? 뭐 그래도 시간이나 횟수로 끊지는 않으셨네요. 뭐 헤어지고 나서 받은 것 같으면 정기권인가요? 예? 좀 얼탱이가 없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그냥 이런 분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물론 앞에 화를 좀 내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큰 뭐 깊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여성분에 대해서. 뭐 지팔자 지가 꼬는 성격인 게 뭐 어쩌겠어요. 물론 사람이 성격이 바뀌는 게 쉽진 않아요. 그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부단한 노력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도 사람이 성격이 조금 바뀔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인물 같아 보이지는 않죠. 아무래도 헤어지는데도 헤어지는 와중에도 돈까지 갈취를 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본인 잘못도 모르는 것 같고 그냥 이런 분들은 그 다음 사람을 만나도 그 다음 사람을 만나도 계속 이런 식의 연애를 하시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조금만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이나 본인만큼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바로 야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본인이 본인의 업보를 언젠가는 청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별 감정은 없고 저는 사실 사연자님이 조금 답답하다는 마음은 듭니다. 그 돈을 주셨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납득을 하고 줬든 아니면 그냥 다 내려놓으시듯이 그렇게 줬든 왜 줍니까? 왜 줍니까 그걸? 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따졌어야죠. 짚고 넘어가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뭐, 둘 중에 누군가는 돈을 받아야 된다고 쳐. 돈을 받아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받아야 될 사람은 사연자분 아닌가요? 정신적 피해 보상 이런 거. 이거는 거의 이런 언어폭력과 가스라이팅을 당하셨으면 이거는 저는 정서적 학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받아야 될 분은 사연자분이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주셨다고 하니까 전 사실 그 사연자분도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지금 또 헤어진 상태시죠? 그러고도 마음으로는 아직은 여자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납니다. 원래 연애란 게 그렇습니다. 원래 연애라는 게 끝나고 나면 아쉬움에 못 해준 것만 생각이 나고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고 다 내가 모자라고 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 같고 저도 다 겪어본 일이죠. 근데 그거 제3자인 제가 이 사연을 받고 나서 생각할 때는 그거 착각입니다. 못 해준 것 같고 본인이 잘못한 것 같고 그거 다 착각이에요. 아직 애틋해서 그래요. 도대체 누가 여자친구한테 세상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겠어요. 사연자님이 아무리 더 잘해줬어도 본인 상황에서의 가장 최대치로 해주셨어도 헤어지면 똑같이 못 해준 것만 생각날 겁니다.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직 마음이 너무 애틋해서 미련이 있어서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반성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려운 걸 해주셨어요. 가장 남들은 하기 싫어하고 하지도 않을 그런 역할을 해주셨어요. 감정 쓰레기통이요. 심한 욕설도 듣고 뭐 내가 너 사귀어 주는 거다 이런 취급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충실하게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해주셨는데 도대체 뭘 못 해주셨다고 본인을 또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존감을
깎아먹는 사람이에요. 상대는 본인의 자존감을 난도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심한 욕설과 내가 너를 사귀어주는 거다라는 이런 말들로 본인의 자존감을 작사를 내고 욕설과 가스라이팅으로 연애 관계에 있어서 전략적 우위를 자기가 선점하려는 그런 사람이에요. 연애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뭐 연애가 마냥 항상 행복하고 좋을 수는 없지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애를 하는 두 사람은 서로를 누구보다 좋게 봐주고 아껴줘야 되는 그런 사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라고요. 이런 분. 본인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분이에요. 왜 만납니까? 연애를 안 하느니만 못한데. 친구들한테 본인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 해보셨어요? 저라면 쉽게 못할 것 같긴 한데 해보셨나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겠죠, 사연자님은. 이런 대접을 연인한테 받을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비정상이란 소리는 아니지만 비정상은 상대방이죠. 어쨌든 보통 정상적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심한 욕설이든 내가 너 사귀어주는 거다, 너 관계 존나 못한다, 이런 말 들을 일 없습니다. 저도 연애를 뭐 엄청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 차례나 연애를 해봤는데 이런 비슷한 말도 못 들어봤어요. 연인 관계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남한테 함부로 할 말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가장 소중히 여겨주고 아껴줘야 될 사람이 상대방한테 한다는 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진 않죠. 정상적이지 않고 좋은 연애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 끝내실 줄 알아야죠. 제가 봤을 땐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본인의 자존감 이미 많이 너무 없어진 게 아닌가, 너무 내려간 게 아닌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께서 계속 이런 말을 욕설과 폭언을 하시는데 본인의 자존감도 당연히 많이 상한 상태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요, 자존심이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면 이런 취급 돈 주고 받으라 해도 못 받습니다. 내가 내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말 못 듣고 살아요. 그렇다고 뭐 진짜 야차룰로 어떻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짚고 넘어가야죠. 문제점에 대해서. 몇 차례나 헤어지고 다시 만나 보셨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들이 재회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재회는 마치 깨진 유리잔과 같아서 다시 또 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같은 이유로 깨지기 마련이다. 저는 사실 그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재회를 해본 적이 있기도 하고요. 재회를 했다고 해서 다 같은 이유로 헤어지고 같은 이유로 또 싸우게 되고 이렇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대신 재회를 하고 계속 좋은 관계로 이어가려면, 행복하려면 일단 헤어지게 만든 그 이유는 해결이 되어야겠죠. 그죠?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자면 한 커플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도박을 하는 문제로 헤어졌다고 칩시다. 만난 기간이 있고 그동안의 정이 있어서 서로가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재회를 했다고 칩시다. 이럴 경우에 이 재회한 커플이 계속 행복하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되죠? 남자친구의 도박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이 관계는 유지가 되겠죠. 계속 다시 도박하면 당연히 또 헤어지겠죠.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 참 쉽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본인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몇 번이나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여자친구가 울고불고 매달리고 너밖에 없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좀 나아졌나요? 폭언이나 욕설 그리고 본인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는 말들이 줄어들었나요? 개선이 됐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보시면 마지막에 지금 헤어진 상황만 놓고 봐도 친구가 뭐 남사친이 게이든 말든 진짜 게이건 뭐 가짜 게이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뭐 핫한 영상 있죠. 용원 게이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정말 어머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충분히 사연자님이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을 제공한 여자친구는 오히려 사연자님을 탓을 합니다. 내 친구 게인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너 그것이 의처증이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사연자님을 가스라이팅하고 사연자님 탓으로 만들어요. 전혀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 앞에 몇 번의 이별을 겪고도. 근데 또 한 번 더 반복하시려고요? 또 그래서 흔들리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반복을 한다면 그 다음엔 조금 나아질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결혼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붙잡는데 그럼 뭐 결혼 얘기도
오고 가고 상상을 해보고 나이도 28살이면 충분히 결혼에 가까운 나이니까 이렇게 계속 이별과 재회,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다가 결혼하실 겁니까? 결혼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하면 나아질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때는 여자친구 본인 인생에 불만족스러운 점, 지금 각자 생활을 하는 연인인 상태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결혼을 해서 한 지붕 밑에 살면 본인 인생에서 부정적인 점, 불만족스러운 점, 그걸 칼로 뽑아 들고 사연자님 마음 계속 난도질할 것 같은데 그거 감당하실 수 있나요, 평생? 자존감을 회복을 하시고 세상에 좋은 사람 많습니다. 앞으로 만날 사람 중에 좋은 사람 많을 거예요.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면요. 본인이 본인을 사랑을 해야 누가 본인을 사랑을 해주죠. 그러니까 일단 제일 우선적인 거는 이분을 만나면서 다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서로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만나셔서 행복한 연애 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한 결혼 생활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좀 필터링 없이 얘기하자면 지금 여기 글에 있는 걸로만 판단할 때 사연자님 그냥 얼른 자존감 회복하시고 그냥 길바닥에 나가서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연애를 하셔도 이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셔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한테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연애는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살면서 사실 우리가 마음 다칠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연애 문제 말고도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연인은 서로 그게 위로가 되어줘야죠. 위로가 되어주고 다친 마음을 휴식시켜주고 이렇게 상처만 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 되죠. 잘 생각하셔서 잘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나쁜 이별을 겪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쓰이는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약간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흥분을 조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고민 상담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보시는 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사연자님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정말 감사한 일일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밑에 제 인스타 아이디 띄울게요. 고민 사연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또 여러분이랑 이야기하는 시간 자주 가졌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